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응원하는 건강지킴이입니다. 요즘 정말 더워졌죠? 오늘 아침에도 날씨 뉴스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위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르신 열사병과 온열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온열질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온열질환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우리 몸은 보통 36.5도 정도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너무 더운 환경에 오래 있거나 수분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 기능이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온열 질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열경련입니다. 근육에 쥐가 나는 것처럼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다리나 배 근육에서 많이 발생하죠. 보통 땀을 많이 흘린 후에 나타나는데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아파서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온 음료를 마시면 좋아져요. 두 번째, 열실신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실신하는 증상이에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많이 발생해요. 어르신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열피로입니다. 몸이 축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몸은 덥지만 정작 체온은 정상이거나 조금 높은 정도예요. 이 단계에서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 열사병입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죠. 피부가 뜨겁고 빨갛게 되고 땀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거든요. 또 만성질환 때문에 드시는 약들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한번 온열질환에 걸리면 회복도 더디고 합병증 위험도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열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럼 온열 질환의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피하셔야 해요. 초기 증상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평소보다 많이 목이 마르다고 느끼시거나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했다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거예요.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끈적끈적하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또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것도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나이가 들면서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 거죠. 위험 신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숨이 가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한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피부가 뜨겁고 빨갛게 변하거나 의식이 흐릿하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평소에 말씀을 또렷하게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횡설수설하신다면 이는 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체온이 39도 이상이거나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진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구급차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를 해주셔야 해요. 응급 처치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겨주세요. 가능하면 에어컨이 있는 실내가 가장 좋아요. 둘째,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특히 목 주변이나 허리띠 같은 조이는 부분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셋째,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차가운 수건을 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위들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체온을 빨리 낮출 수 있거든요. 넷째, 부채질을 해주시거나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세요. 다섯째, 의식이 있고 토하지 않는다면 시원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해주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구토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마시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의식이 없는 분께 억지로 물을 먹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 너무 차가운 물에 갑자기 담그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분 섭취예요. 하루 물 섭취량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어르신들은 하루에 최소 1.5리터, 컵으로 따지면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더운 날씨에는 2리터까지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몸무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몸무게 1kg당 30-35ml 정도가 적당해요.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에 1.8리터에서 2.1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물 마시는 요령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갈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거거든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셔주세요. 한 번에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한 잔 정도씩 30분에서 1시간마다 마시시면 좋아요. 하루 일과 중에 물 마시는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씩 마셔주세요. 그러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량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물 한 잔 마시시되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깰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절하세요. 좋은 음료들을 구체적으로 추천해드리면 보리차는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에 특히 좋아요. 집에서 보리를 볶아서 끓여 드시거나 시중에 파는 보리차 티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카페인이 있으니까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이온 음료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전해질 보충에 좋은데 당분이 많으니까 물로 조금 희석해서 드시거나 하루 1-2병 정도만 드세요. 수박, 참외, 토마토 같은 과일은 수분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특히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거든요. 미숫가루는 영양과 수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오미자차나 매실차 같은 전통 음료도 여름철에 제격이에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료들도 있어요. 알코올은 이뇨작용 때문에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어요. 맥주 한 잔 마시면 그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진한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뇨작용으로 수분 손실을 가져와요. 커피 드시고 싶으시면 물을 더 많이 드세요. 너무 차가운 음료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단 음료수는 당분 때문에 오히려 갈증이 더 날 수 있어요.
특히 탄산음료는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실제로는 수분 보충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수분 섭취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소변 색깔로 확인하는 게 가장 쉬워요. 맑고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하고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소변량도 중요한데 평소보다 소변량이 확연히 줄었다면 탈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피부 탄력도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손등 피부를 살짝 집어서 놓았을 때 바로 펴지면 정상이고 몇 초 동안 접힌 상태로 있으면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물병을 항상 곁에 두시고 스마트폰 알람을 1시간마다 맞춰서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물 마시기 앱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옷차림과 외출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옷차림.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세요. 흰색, 연한 파란색 등이 좋아요. 면이나 린넨 같은 통기성 좋은 소재를 선택하세요. 몸에 너무 달라붙지 않는 헐렁한 옷이 좋아요. 긴 팔이 오히려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모자는 필수. 특히 챙이 넓은 모자가 좋습니다.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하세요. 외출 시 주의사항.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세요. 외출할 때는 그늘진 길을 이용하세요. 30분마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SPF 30 이상. 우산을 양산으로 활용하세요. 운동과 활동.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세요. 운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춰주세요. 운동 중에도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중단하세요. 실내 환경 관리. 사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에어컨 온도는 26-28도 정도로 설정하시고 바깥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동시에 틀면 전기료도 절약하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어컨 없는 집에서는 창문을 열어서 바람기를 만들어 주시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 주세요. 젖은 수건을 선풍기 앞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름철 식단 관리. 여름에는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영양은 꼭 챙기셔야 해요. 좋은 음식들. 수박, 참외, 토마토 같은 수분 많은 과일과 채소, 오이냉국, 콩국수 같은 시원한 국물 음식, 삼계탕처럼 보양식도 좋아요. 땀으로 잃은 영양소 보충,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 적당량, 매실차, 식혜 같은 전통 음료. 피해야 할 음식들. 너무 맵거나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소화에 부담, 상한 음식 식중독 위험,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배탈 위험. 식사 요령. 소량씩 자주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식사 전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도 충분히 끓여서 드세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 환자.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마이너스 탈수되면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인슐린 보관에 특히 주의하세요. 냉장 보관. 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세요. 고혈압 환자. 혈압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사우나나 찜질방은 피하는 게 좋아요. 어지럼증이 있으면 즉시 앉거나 누워주세요. 심장병 환자. 무리한 활동은 절대 금물. 가슴 답답함이나 통증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처방받은 약은 꼭 챙겨 다니세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마세요. 신장병 환자.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부종이 심해지면 즉시 병원으로. 짠 음식은 더욱 주의하세요. 복용 중인 약물 체크. 일부 약물들은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혈압약 등이. 그런데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1.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적절한 옷차림과 외출 시간 조절. 3. 실내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 4. 여름철에 맞는 식단 관리. 5.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더욱 세심한 주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거예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더위 극복 비법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